마스터. 오늘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사전 구속영장 손준성 검사 기각된 거 여당으로서는 좀 아프시죠?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으로서 좀 아쉽죠. 예. 아마 반면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총장은 예. 가슴을 드러내실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은 이게 면죄부는 아니다. 뭐 그런 입장이고요. 특히 이번에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 속에서 법원이 그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이렇게 따지지 않는 걸 봐서는 예. 이건 그 혐의가 인정됐다. 예. 그래서 빨리 손 검사가 나가서 공수처에서 수사 받고 명명백백히 이 수사가 더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면서 한술 더 썼어요. 뭐라고 예. 썼냐? 어찌됐든 영장은 기각됐지만 예. 이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혐의를 예.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수사의 속도를 좀 내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11월 5일 날 예.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경선 확정되지 않습니까? 예. 후보가.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뭐 이런 점들은 앞으로 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힘들게 여당 입장에는 정말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무능하거나 무모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 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좀 공수처가 약간 좀 서두른 감이 있어요. 예. 영장 청구를. 그것은 뭐냐면 이 수사의 스케줄상 보면 아까 11월 5일이 예. 국민의힘 그 후보 대선 후보 경선 날이니까 그 전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어떤 개입이라든지 정치적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좀 서두른 감이 있는데 특히 그 손준성 검사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우리 당의 그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가 손 검사가 11월 4일 그러니까 경선 전날까지는 공수처에 와서 수사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봐서는 아무튼 이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 이 경선 날 11월 5일과 예. 이번 그 공수처 수사 또 손 검사 입장 법원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수사 능력 자체에 대한 의심은 없으십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많은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그건 뭐 검찰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또 뭐 예. 김웅 예. 그 의원의 17분짜리 그 생생한 육성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검찰에 넘겨준 건데 네. 지금 검찰에 넘겨받은 이후에 공수처가 과연 뭘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란 근데 말입니다. 손 검사가 예.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예. 또 수사에 협조를 안 했어요. 예. 그래도 일단 손 검사가 나와서 뭔가를 좀 얘기해야 그 다음 윗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손 검사도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제 안 왔으니까 빨리 가서 예. 이제 수사를 받아야죠. 예,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조선시대 포졸한테 맡겨놔서 이만큼 수사를 못할까 싶으죠. 그리고 공수처가 우리 예. 양기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가 갖고 있는 증거라고는 조성은 씨가 넘겨준 자료, 조성은 씨의 스마트폰에서 발굴해낸 사진 파일하고 그다음에 그 음성 파일, 전화 녹음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불러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죠.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예. 그 정보 수집하는 그 담당관실에서 그런 고발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던 수사관들이라든지 네, 또 그 파견 진술이 검사들인데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런 진술이 수사도 없다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없다잖아요. 그것은 이제 공수처에서 없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공수처에서 있어요. 이제 판단하면 되니까요. 아니, 확인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러나 또 공수처는 심지어는 여당에서 무슨 판결문을 조회한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판결문 조회한 게요. 그게 손준성 보냄 그 텔레그램 메시지 이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하다 안 의원님 지금 되니까. 말씀하신 것도 확인된 건 아니죠? 아니 지금 그 보도의 일부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그렇죠. 확인된 사실은 공식적으로 아니니까. 얘기한 건 아니고 예. 무슨 여러 이야기냐면 흘러나오는 얘기들이죠. 예. 무슨 이야기냐면 더군다나 체포영장은 말이에요. 보통 두 번 정도 출석을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이 조사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서 체포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근데 체포영장을 기각하고 나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저는 공수처가 제가 보기에 여당에서 하도 자꾸 압박을 하니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사실상 쇼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자기들도 어떻게든 여당의 의도를 반영해서 한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뭐 구속영장 기각될 거 뻔히 알고 그렇게 영장 청구 한번 해봤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게 역사적으로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형사사건 현장에서 살펴본 바로 체포영장이 기각되었는데 그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서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 체포영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은 거기다가 그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나서 범죄 혐의가 중해서 도주하거나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 근거도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더군다나 아까 양기대 의원님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11월 4일 날 출석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11월 5일이 우리 경선 발표잖아요. 아닙니다. 11월 4일까지는 2일 날 아니에요. 출석을 않겠다. 그게 오늘 우리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도 저 말에 좀 이의가 있는 게요. 아니 왜냐면 보세요. 문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자, 12월 2일 또는 4일 날 가겠다고 했는데도 예. 뭐 민주당이 지금 공작 정치를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렇게 저는 허위 그 사실을 공작 막 정치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예. 허위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하고 폭로하고 싶어요. 있는 왜냐하면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이 예. 대선 전국에서 한쪽은 대장동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한쪽은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수사가. 예. 그렇다면 이쪽 공수처에서도 나름대로 수사 스케줄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체포영장이 이제 기각됐기 때문에 그럼 왜 사전 구속영장을 쳤느냐 뭐 이런 문제적인 이슈 예.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증거도 있고 또 이게 한없이 늦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니까 예. 그 전에 좀 빠른 속도로 더 수사를 진행시켜보고 싶은데 손 검사는 안 나오고 예. 소환에 불응 협조 않고 그렇다면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정상적으로 행위를 해야죠. 하려면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있으면 예. 니는 뭐냐 공수처 존재 가치가 없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당이 그런 것들은 여당이 그런 공수처의 이야기 할 거니까 수사 일정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 여당이 그렇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할 거니까 이거 구속영장은 뭐 소위 말해 택도 아닌 그 사안인데도 뭐 영장 한번 그건 뭐 청구하고 뭐 김 기각되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제가 거 많이 나간 얘기 예, 같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김웅 검사의 어떤 녹취록에 따른 어떤 사건의 얼개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국민 전체가 지금 뭐 혼란스럽고 이런 근데- 게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예. 거는 이 정도의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면 그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좀 빨리 나가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공수처에서 이게 부른 손 거는 검사가 김홍원이 다 안 나가니까. 잠깐만요. 예. 김웅 의원은 예. 손준성 검사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 김웅 의원은 사실 지금 범죄 혐의자로서 지금 당장에 수사할 대상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제가 왜냐하면 여쭤보는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잖아요.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준성 검사가 자기가 그 판결문을 조회하고 그다음에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넘겼다는 예. 그 전제가 있어야 김웅 의원 수사를 할 텐데 김웅 의원 불러서 이거 기억 안 난다고 이야기하면 도리어 그다음에는 다시 불러서 소환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근거를 놓치게 되거든요. 제가 통상적 여쭤보는 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 자체가 손준성 검사가 보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고 하면 이 공직에 있는 분으로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손준성 검사는 빨리 나가서 이거는 내가 보냄이란 단어는 어디다 보낸 거에 해명을 하고 김웅 의원은 또 직후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소환하면 미루고 이런 어떤 모양새를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말고 둘한테 호통 누구한테요? 치시고 김웅, 손준성 예. 그리고 특히 저는 예. 김웅 의원은 가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손준성 검사도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손준성 검사는 뭐 변호인 선임 문제 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를 보면요. 예.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소환을 하고
안 나온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구속영장 청구되면 곧바로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 알려주고 나면 내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까 나도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인하고 도대체 어떤 내용의 범죄 사실로 영장이 청구됐는지를 확인해서 대비를 할 텐데 그것도 숨기고 있다가 예. 월요일 날 돼서 언론부터 알렸잖아요. 예. 공수처가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공작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로지 여당의 그 예.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서 야당의 경선에 개입하려는 공작 전문가들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예. 들 정도예요. 저는 뭐 그 대목에서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송검사는 현직 부장검사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분은 공직자니까 당연히 나가서 예.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하든지 자기의 그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게 1번이고 2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녹취 파일이 생생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고발장 초안을 만들겠다. 예. 라든지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일단은 검찰에 가서 그게 자기의 그 공수처에 가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 해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안고 있으면 그렇다면 공수처가 가만히 있으면 또 공수처 무너다는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조금 속도를 낸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는 강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자 이제 12월 5일 날 국민의힘 11월 5일 날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결정은 그날까지 아마 공수처가 그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으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우리 검사 출신이 잘 알 겁니다. 예. 만약에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예. 후보가 된다면 나름대로 공수처는 또 하긴 하겠죠. 예. 근데 후보가 안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야당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데 그렇게 속도 낼 이유도 없고 또 여론도 또 그렇게 뭐 주목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1월 5일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공수처는 그 전에 속도를 내면서도 야당 그 경선에 개입하지 않고 탄압을 한다는 인상을 안 주려고 제가 한거 이야기 하나만 더 아니겠습니까? 여쭤보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건 검찰이 넘겨준 자료, 예. 그러니까 녹음 파일, 뭐 어떤 손준성 보냄 이런 것들 외에 공수처가 무엇 수사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하나도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어떤 그 실력, 무능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앵커께서 그런 얘기했지만 예. 이것을 공수처가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 예.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뭔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예. 막 소환도 되고 예. 뭔가 구속영장이 누구를 막 기각된 것 자체가 공수처가 그동안 해온 것 중에 별 성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일단 그래도 손준성 예. 그 검사를 체포영장에서 조사를 하게 했던 거 예. 그것은 상당히 진전된 거거든요. 예. 단순한 1차 기초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범죄가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왜 기각이 내막에서는 됐습니까? 상당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 있는 거죠. 근데 왜 기각이 됐어요? 체포영장조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 공수처가 뭐 아무 증거도 없고 자료도 확보 못 했는데 그래도 체포해서 조사하려고 노력하고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다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여당의 요구에 그냥 부역한 거예요. 공수처가 지금 보면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오로지 여당의 대선에 도와주는 최적의 기관 노릇을 한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수사기관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영장 기각되었는데 그 사실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그런 수사기관 본 적도 없고 특히 이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 범죄 사실 설명하러 들어간 분이 딴 분도 아니고 공수처 2인자 차장이에요, 차장. 그분은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분 판사 시절에 그 정도 사안의 영장을 발부했는지. 그렇다면 그런 정도로 아니,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체포영장하고 아니요, 이 사전구속영장을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아니 물어볼게요. 근데 한 분량은 가지가 김 의원님이 훨씬 더 많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제가 계시죠. 야구는 그쪽이 훨씬 많아요. 늘 보면. 근데 왜 그리 끼어드세요? 근데 분량 조절 좀 하겠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체포영장은 있잖아요. 예.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하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 발부를 해주거든요. 수사 실무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체포영장이 더군다나 출석에 불응하는데 예.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거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정말 여당으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양 의원님 바로 좀 들어볼까요? 제가 제 얘기 좀 오해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아까 제가 가장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법원이 이번에 이 손준성 검사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 그건 인정하고 혐의는 인정하고 그 대신
증거 인멸에 혐의를 인정하면 왜 저- 체포영장을 아니, 기각합니까? 잠깐만요.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김채구가 늘 거짓말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참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봐야죠. 참으셨으니까 많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냐면 거짓말하는데. 그 손 검사의 그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타부터 얘기 없다는 예. 것은 그것은 이제 혐의가 인정됐으니 예. 다만 현직 검사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하고 그 대신 나가서 공수처에 나가서 제대로 수사 받아라.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영장을 이제 기각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혐의가 없다 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수사 결과가 본인의 봐야 정파적인 된다. 이익 예. 때문에 이해 예. 때문에 함부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김 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주제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어떤 평지풍파를 일으킬 그 사건을 만들었으면 김웅 의원한테요. 당 입장에서는 당도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당도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장이시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최고위원이나 그 지도부에서 김웅 의원한테 검찰과 별개로 당신이 좀 똑바로 해명을 해라.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해서 왜 기억이 안 나?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김 의원님 자체도 믿지 않으시죠? 그 믿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 입장에 당이 그런 피해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가서 당신이 한 그 어떤 거짓말로 추정되는 그런 말들과 왜 그랬는지를 분명히 해명하라고 촉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공개적으로 지금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예. 내부적인 또 그런 지금 조치가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어 나오나요, 조치가? 그럼? 그보다도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앵커께서 계속 여당 의원한테 공수처가 무능한 것 아니냐 예. 이래 묻던데요. 공수처가 무능한 게 아니고 정말 세금 도둑들이 아닌가. 그냥 저런 기관은 빨리 없애는 것이 나라에 도움되지 않을까. 정말 저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생사람만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수사기관은요. 정작 수사를 해야 될 수사는 또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 범인들은 다 놓치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주도해서 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결국 나라에 큰 우환거리만 저도 만들었다는 한마디는 해야 점은 할것 예, 같은데. 한마디 하시고 이 얘기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예. 이제 공수처 그 사전 영장 기각돼서 윤석열 그 전 총장 측에서 뭐 공작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선거 공작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오늘 여당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늘 의혹을 가지고 문제를 그 왜곡돼서 보면은 그럴 수 있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그렇고 초기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저런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너무 지금 모든 것을 예단해서 말할 수는 얘기 없다. 여기서 그런 생각. 그만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뭐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굉장히 반발하는 국민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어제 여론을 좀 들어보고 예. 오늘도 이렇게 당 안팎의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일단은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란 수계 12.12 예. 쿠데타에다가 5.18 관련 또 비자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분이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오늘도 위원회 5.18 희생자들에게 깊은 너그러운 예. 그런 용서를 바란다고 하고 이런 뭔가 좀 반성하고 예. 깊이 뉘우치는 그런 모습 예. 이런 것들이 그분이 이제 국가장을 하는 또 예.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우리 이 광주나 일부에서는 좀 반대하거나 그분에 대한 비난을 뭐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그분의 그 진정성 어린 용서를 예. 구하는 모습 또 아들까지도 광주의 5.18 묘역에 두 차례나 가서 참배하고 유가족을 만나서 사죄하고 이런 예. 것들이 조금은 여권 전체로서는 좀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오늘 대통령께서도 예. 과거가 적지 않지만 그러나 성과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북방 정책이라든지 예. 또 그분이 그 여러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뭐 그런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씨도 만약에 지금부터 확 돌아서 가지고 막 반성하고 하면 같은 케이스가 가능한 건가요? 근데요, 예. 지금 전두환 씨는 아직도 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5.18 돌아서서 그 친일 예. 학살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우선은 노태우 전 대통령 몇 년 전부터 예. 자신과 가족들이 그런 과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전두환 씨보다는 뭐 몇천 배 낫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아니, 퍼져 물론 있는 뭐 그건 있다고 뭐 저도 생각되지만 노태우 씨에 대해서 과연 국가장을 결정할 때
그것이 어떤 사회정의나 우리 역사를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예. 그 12.12 쿠데타라든지 예. 5.18 내란 또 반성했다고 비자금 해서. 이런 뭐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범죄 행위를 예. 해서 17년 징역형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랜 동안 병석에 있으면서 보여준 그런 반성의 모습들이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행안부 장관이 예. 그 국무회의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겁니다. 당 쪽에서도 자문을 했습니까? 네, 혹시? 당 쪽도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가장. 뭐, 네.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불행하게 예. 그 퇴임 이후에 불행한 역사를 겪었는데 그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소 뭐 과가 있든 예. 공보다 과가 많든 예. 또는 뭐 공이 많든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서는 좀 우리 국민들이 또 초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경우에도 북방 외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동서냉전 체제를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는 오히려 허물어뜨렸던 그런 외교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고 얼마 안 돼서 뭐 그 전세금 때문에 예. 자살하는 사태까지 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를 만들고 주택 200만 채 공급 뭐 조치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예. 그 공급 확대 정책을 해서 결국은 이제 장기간 주택 시장을 안정시켰거든요. 문재인 정권 보면 저 공급 확대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수요자들 목을 조르다가 지금 주택 가격을 근 2배로 올려버렸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성과를 생각한다면 예. 무조건 뭐 과만 생각해서 모욕을 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 저는 통 크게 그리고 국민적 화합에서 문재인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 공과 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가 이런 어떤 말씀하신 공이 그걸 덮을 만한 어떤 것이 되는가 과연 그게 비교 대상이 되는 과인가 뭐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도 적지 근데 않습니다. 그게 이제 평소에 뭐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라든가 예.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이 뭐 얼마고 과가 얼마고 평가를 하고 이러겠지만 이제 죽음이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민선 대통령 시대를 열었고 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우리 역사인데 그것을 그 죽음 앞에서도 뭐 죽음을 그 모욕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에서 지우겠다고 하고 그런 것이 과연 역사 발전의 긴 흐름을 봤을 때 옳은 일인가를 생각한다면 현 집권 여당 또 저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런 과거의 문제를 오히려 역사 화해의 그 주도권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그 양님 혹시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12.12 군사 쿠데타, 5.18 관련 뭐 내란죄 또 비자금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뭐 국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음을 앞두고 본인과 가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앞으로 이 나라가 남북 통일 시대를 열고 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들이 저는 앞으로 아까 김채국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들의 화해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부족하지만 국민들께서도 좀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근데 그 화해와 정의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나중에 여론조사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그리고 양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